안녕하세요, 모리스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잠수, 단절을 한다. 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한다. 그리고 그 반대로 상대를 이상화시켜서 과도하게 칭찬하거나 특별하도록 느끼게 한다. 아니면은 상대를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한다. 내가 맺는 사람이 이런 특징들 중 하나라도 가졌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특징을 좀 가진 것 같다. 그러면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타인평가 절하, 나르시스트, 감정을 인지 잘 못함, 단절, 회피, 타인 이상화, 무뚝뚝, 통제, 공감 부족, 강박. 이 특징들은 회피형 애착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성장 배경에 여러 가지를 가졌을 수도 있고 아주 일부만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과 안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리고 이미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면 관계로부터 괴로운 상황들을 종종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친밀해질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나 보살핌을 구하는 것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애착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행동 특성으로 관계에서 고립되었다가도 외로움에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말로는 다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심장박동수는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회피형 애착에 가까운 특징들을 가졌었기 때문에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관계를 끊기도 하고 그러다가 고립돼서 외로움 느껴 다시 관계를 맺기를 반복하기도 했었죠.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공부도 하고 성장을 해서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제가 이제 기존의 어떤 이론들과 연구들을 기반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회피형 애착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피하거나 관계를 끊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미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혹은 내가 회피형 애착에 가깝다면 안정적 관계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는 내용들을 알게 되시면 회피형 애착의 특징을 가진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혹은 자신이 회피형 애착의 특징을 가졌다면 안정적인 애착으로 가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공감입니다. 회피형 애착에게 안정적으로 공감을 줄 수 있다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도 안전하다고 느낌으로써 조금 더 마음을 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는 시도는 우리가 그들을 통제하려 한다거나 거부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죠. 회피형 애착은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과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인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감정을 인지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공감적인 표현은 회피형 애착에게 자라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언어들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혹은 공감은 친밀 및 의존을 가져오기 때문에 도리어 회피형 애착에게는 위협을 불러일으켜서 무의식적으로 공감을 거부할 수도 있죠. 그들 입장에서는 도움받기를 인정하는 것이 거절 혹은 자신의 부족함을 굴욕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그들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주는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만약 공감이 어렵다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표현하는 자기 개방을 통해 회피형 애착이 간접적으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피형 애착 유형에게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도 안전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 안심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감정 표현이 부재했을 때 더욱더 필요할 수 있는데, 그들이 감정 표현을 한다면 그저 곁에 서서 더 깊이 자신을 느끼고 자신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자기의 경험과 감정을 노출하는 것이 많은 것을 솔직하게 퍼붓듯이 내보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마음 챙김입니다. 회피형 애착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감각을 정상적으로 길러주는 관계 경험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 챙김의 자세는 비언어적이고 감정적인 흐름을 감지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좌뇌를 중심으로 발달한 회피형 애착은 논리와 언어에 의해 조직화하는 것에 친숙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 챙김은 애착과 보살핌, 얼굴 인식, 자기 자신과 타인의 비언어적인 신체적 단서를 읽어내는 기능을 가진 사회 정서적인 우뇌의 발달을 돕습니다. 다만 마음 챙김은 회피형 애착 유형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비언어적이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정을 구체화하고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공감, 자기 경험에 대한 감정적 개방, 마음 챙김 세 가지를 꾸준히 경험할 수 있다면 회피형 애착에서 안정적 애착으로 변화하거나 안정적 애착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회피형 애착으로서 누군가 관계를 맺기 어려워서 연애조차도 시작하기 어려웠고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친구뿐만 아니라 연인과 안정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불안형 애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